응용역학 기사시험 3회분 풀고 있는데 이제 3회분의 후반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시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이시험으로 본 마지막 문제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하중이 분포 하중인데 이렇게 하중 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러한 문제죠. 자, C점에서 모멘트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중 형상이 삼각형 분포지만 그냥 반력 구하고 힘 모멘트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총하중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총하중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오메가 길이 L이 되겠죠? 그럼 반력 RA, RB 좌우 대칭이니까 같을 거고 그 값은 4분의 오메가 L이 되겠죠? 자, 여기 반력 표시를 하면은 RA 4분의 1 오메가 L이다. 그러면 MC는 이 반력에다가 8의 거리 곱하고 이 삼각형 분포 하중 총하중을 구해서 총하중이 여기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에 2분의 L이 되죠? 삼각형 면적 도심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해보면 되겠죠? MC는 4분의 1 오메가 L 반력에다가 2분의 L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오메가 L 이 총하중의 크기가 4분의 1 오메가 L이 되죠? 곱하기 8의 거리 3분의 1에 2분의 L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빼기 24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되죠? 24분의 여기 8, 3이 되니까 이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10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되겠다. 4번이 답입니다. 12번 단면이 200에 300인 압축 부재가 있다. 기둥이 있다 이거죠. 기둥의 길이는 2.9m. 압축 부재의 세장비는 얼마냐? 단 양단 힌지 상태다. 단면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00에 300mm다. 기둥이 있는데 양단 힌지다.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 길이가 2.9m다 이거죠. 세장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장비는 R분지 KL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KL은 유효 길이에요. 이거는 외관상으로 힌지간 거리다. 그럼 여기서 하중을 받았을 때가 변형이 될 겁니다. 작업을 할 때 변형 형상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힌지간 거리니까 여기가 힌지, 여기가 힌지 따라서 KL은 얼마가 되겠어요? 2.9m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R은 루트 A분의 I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면에 A에다가 이 단면에 I가 되겠는데 이 단면을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X축 중심으로 도는 IX, Y축 중심으로 도는 IY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더 크죠? IX, IY. IX가 더 크죠? 그러면 자골이 일어날 때 이 X축 중심으로 자골이 일어날까요? Y축 중심으로 자골이 일어날까요? 네, Y축 중심으로 자골이 일어납니다. 즉 약축 방향의 세장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약축 방향의 I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A는 200 곱하기 300 그 다음에 IY가 100에 200에 3승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57.73이 나온다. 그럼 세장비 넣으면 되겠죠. 57.73 KL이 2.9m니까 10에 3승해서 미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50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2번 답이고요. 13번 이와 같은 도형이 있어요. 도심 y제로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두 개의 단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도심 y0 단면이 두 개 있으니까 시그마 AI, 시그마 AI, YI 도심 이렇게 되죠 식이. 그럼 1번 단면적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 2번은 어떻게 돼요? 2분의 a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자는 2분의 a 곱하기 2분의 a는 똑같게 쓰고 요 1번의 여기서부터 도심까지 거리 4분의 a죠?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a 면적은 그대로 쓰고 도심까지 거리 2분의 a가 되죠?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 16분의 a 3승 플러스 4분의 a 3승 그러면은 4분의 3a 제곱 16분의 5a 3승 이렇게 되죠? 16 3a 제곱에 5a 3승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나눠주면은 4가 되고 그러면 12분의 5a가 되겠다. 2번이 되겠죠? 이 보기를 보면은 도형이 이렇게 잘렸으니까 도심은 당연히 2분의 a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겠죠? 근데 이거 2분의 a 3번 계산 안 해봐도 이거 답이 아니고 이거는 2분의 a를 초과하니까 이거 아니고 답은 이거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12분의 5a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중앙에 하중 P가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4분의 L 구간이 EI가 무한대예요. 여기도 EI가 무한대예요. 우리가 계산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중간 구간은 그냥 EI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P점에서의 처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처짐 한번 어떻게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직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는 이 사이는 이렇게 곡선, 이런 형태의 처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를 구하라 이거죠. 자, 단위하정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델타는 인테그럴 EI의 mm d의 x가 되겠다. 0부터 4분의 L까지 mm EI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이게 몇 개 있어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앞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플러스 가운데 부분도 2를 하고 4분의 L부터 어디까지? 2분의 L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는 EI가 EI죠.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분모가 무한대니까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만 계산하면 되는데 EI 앞으로 나오고 2에 자 모멘트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력 어떻게 되죠? P가 작용하면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P가 됩니다. 단위하중법에서는 단위하중 1.0을 구하고자 하는 점에다 넣는다. 그럼 이거에 의한 반력 얼마? 0.5. 따라서 4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 이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어떻게 돼요? 2분의 P의 x가 되겠죠? 2분의 P의 x의 단위 하중에 의한 모멘트 0.5의 x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d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의 분지 2의 4분의 P는 앞으로 빼고 x 제곱이니까 적분하면은 3분의 1 x 3승이 되겠다. 얘를 4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i의 P의 3분의 1에 8분의 L 3승이 되겠죠? 빼기 4의 3승이니까 64분의 L 3승이 되겠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6 i의 P고 64분의 88의 64니까 7L 3승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4 384 이하의 7PL 3승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15번 이와 같은 게르보보가 있습니다. A점의 반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게르보보가 있으면은 얘를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A점 여기 있죠. B점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힌지가 있는 거를 전체를 가리켜서 게르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는 거냐? 이와 같은 힌지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얼마가 작용해? 60kN이 작용한다 이거지.
거리 12, 4, 4 이렇게 된다 이거죠. A점의 반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걸 G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G점의 반력을 구하는 거예요. 반력 얼마입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30kN이 되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빔의 반력이 30이니까 요 30이 요 아래 방향으로 이 빔에 작용하겠죠.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30kN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거리가 어떻게 돼? 12 이렇게 되니까 B점에서 모멘트 취하면 되겠죠. 시그마 MP 이퀄 0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플러스 그러면 RA 곱하기 10 플러스 30 곱하기 2 B점을 중심으로 다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그냥 RA는 마이너스 6kN. 우리가 RA 방향을 윗방향으로 가정했는데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방향이 뭐야? 아랫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자, 좌측단은 고정, 우측단은 롤러. 1차 부정정 구조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A단의 모멘트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B점에서의 반력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변형일치법으로 구하면은 바로 B점의 반력이 나오죠. 물론 그 B점의 반력을 구한 다음에 평형 방정식 써서 A단의 힘 모멘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A단의 힘 모멘트를 바로 구하면 좋겠죠. 모멘트 분배법을 사용을 하면은 좀 용이하게 A점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를 구하라. 모멘트 분배법으로 구해보자 이겁니다. 모멘트 분배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양단이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하중을 이렇게 올립니다. 오메가. 그러면 고정단 모멘트 계산할 수 있죠? 고정단 모멘트의 방향은 어떻게 돼? 좌측에서는 이렇게 돌고 우측에서는 이렇게 돌게 되죠? 왜 이렇게 돕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류를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공률이 이렇게 되잖아요.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공률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길이는 L이죠. 고정단 모멘트 어떻게 됩니까? C분지 오메가 L 제곱. C분지 오메가 L 제곱.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요. 그리고 고정단 모멘트 계산하는 거를 여기 아래다 쓰는데 이 고정단 모멘트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로 해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2분의 오메가 L 제곱. 이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냥 12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정단 모멘트 쓴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합니다. 여기가 힌지예요. 힌지는 모멘트가 뭐다? 0이다. 그런데 여기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불균형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와 안 맞는 그러한 모멘트다 이거죠. 따라서 이 불균형 모멘트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여기 힌지니까 모멘트가 0이므로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모멘트를 0을 만들어야 됩니다. 뭘 더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2분지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더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원래는 힌지인데 고정단으로 보고 모멘트를 계산했으니까 모멘트를 이만큼 이렇게 이완해 주는 거예요. 이완해 주는 모멘트다. 이거를 다른 말로 분배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이만큼 다른 곳으로 분배해야 되는 그런 모멘트다 이거죠. 이 모멘트를 분배를 합니다. 좌측에는 이러한 부재가 있어요. 우측에는 부재가 없죠. 따라서 이 모멘트는 모두 좌측으로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분배할 때는 얼마만큼 분배가 되느냐? 이거 100% 다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반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오메가 L 제곱의 반 마이너스 24분지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 합해봐요. 자, 힌지 쪽에는 그냥 0이야. 그러면은 이제 힌지 조건 만족하죠? 왼쪽에서는 도하는 겁니다. 도하면은 마이너스 24분의 3 오메가 L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모멘트 분배법 이런 구조에 있어서 사용하면은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이 어떤 단순보가 있습니다. 이동하중이 지나갈 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 부에 걸리는 모멘트가 이렇게 변화될 텐데 최대로 걸리는 모멘트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최대로 걸리는지를 알아야지 그 위치에다가 이 하중을 올려놓고 이제 모멘트 구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최대로 걸리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는 이 40과 60의 합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합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합력과 합력의 작용점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력을 r이라고 하고 r은 60 더하기 40이겠죠. 그러면은 100kN 이렇게 되겠고, 이 x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점에서 모멘트를 한번 취해보면 돼요. r 곱하기 x랑 40 곱하기 4랑 같습니다. 이 점에서 물론 모멘트 취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 모멘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 곱하기 x는 뭐랑 같아? 40 곱하기 4랑 같아. 이 60은 이 점에서 취하기 때문에 모멘트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걸로 보면은 x는 100분의 160이 되겠네요. r이 100이니까 1.6m가 되겠다. 그러면은 최대 힘 모멘트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냐 하면은 이 r과 가까운 하중 60kN이죠? 그 두 개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점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선을 그려보면은 요 거리가 얼마야? 1.6m의 반이 되겠죠? 0.8m가 되겠습니다. 이 점선을 이 교량 혹은 이 보의 센터 중앙점에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점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60kN은 이 점선에서 우측으로 0.8m 지점, 여기에 60kN이 작용한다. 이 거리가 얼마냐? 0.8이다. 40kN은 이 점선 위치에서 0.8 빼면 3.2m가 되겠죠? 요 거리 3.2m. 이거는 40kN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요 거리는 얼마야? 6.8m겠죠? 이렇게 제하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힘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60kN 아래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절대 최대 힘 모멘트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점의 힘 모멘트를 구하려면 먼저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반력 RA, RB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힘 모멘트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RB를 알면은 RB 곱하기 이 거리 하면은 이 점의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쉽게 나오겠습니다. 좌측으로 하는 것보다. 따라서 RB를 구하면 되겠다. RB는 모멘트를 A에서 취하면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 그러면은 40 곱하기 6.8 시계 방향으로 돌죠. 플러스 60 곱하기 10.8 빼기 RB 곱하기 20, 그게 0이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RB는 46이 나온다. 따라서 MC는 RB 곱하기 거리 해보면 되니까 46 곱하기 시간 반까지는 10m고 거기서 0.8 빼면 되겠네요. 요 거리니까 계산하면은 4, 2, 3.2 kNm가 나오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이와 같은 보고가 있습니다. 내민보죠. A점의 처짐을 물어봤어요. 처짐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C부터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AB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B 구간에는 하중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여기 처짐 델타 A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요 각도가 세타 B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 B면은 여기도 세타 B겠죠? 따라서 이 처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세타 B에다가
요 거리 곱하면은 델타 A가 나옵니다. 우리가 미소 변형 이론이기 때문에 즉 이 처진 각이 이거는 매우 우리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매우 작기 때문에 요 거리를 계산할 때는 요 세타 B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면 된다. 미소 변형 이론이죠.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따라서 식을 써보면은 델타 A는 세타 B에다가 L1을 곱하면 된다. L1이 뭐야? 우리가 6m를 L1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지. L1을 알고 있으니까 세타 B를 구하면 되겠죠? 자, 세타 B 어떻게 구해? 탄성하전법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타 B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은 그걸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럼 뭐 금방 세타 B 아니까 L1 곱해서 델타 A 금방 나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타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kN 이게 P에 해당되죠? 4 플러스 4 이게 뭐야? L에 해당됩니다. P랑 L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오면은 제일 나중에 수치를 대입할 거예요. 그게 숫자 계산에서 오류를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크기 4분의 PL이죠. 자, 이거를 무슨 하중으로 바꿔? 탄성하중. 이 모멘트를 EI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G점이 있고 B점에 반력이 있겠다. 그럼 이게 탄성하중으로 구하니까 프라임을 붙이겠다. 세타 B는 RB 프라임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RB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삼각형의 총하중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이 탄성하중에 대해서 총하중을 한번 구해보자.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의 높이가 4,2i의 PL 길이가 L이 되죠. 그러면은 8,2i 분지 PL 제곱이 되겠다. 자, 세타 B는 RB 프라임이랑 같다. 그러면은 16,2i의 PL 제곱이죠. 총하중의 반을 가져가니까 좌우대칭.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암기하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은 세탑이 나오겠죠.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요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되겠죠. 16 곱하기 2가 2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이랑 미리 단위로 모두 써주면 되겠습니다. I는 1.6에 10의 8승 그렇죠? P는 50kN이니까 10의 3승 해주고 L은 8m니까 8,000이 되겠죠? 8,00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은 0.00625가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델타 A는 0.00625에다가 뭘 곱해? L1에 해당되는 길이 6m 6000mm를 곱하면 되겠다. 37.5mm다 이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세타비를 구할 때 이 총화 중에 여기 50kN, 8 이런 걸 이렇게 중간에 숫자를 넣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계산에 약간 단위 환산이나 이런 거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P, L 이렇게 갖고 쭉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은 이 단위 환산 이런 쪽에 실수를 없앨 수 있다 이겁니다. 19. 이와 같은 연결부가 있어요. 좌측으로 50kN, 우측으로는 B, 힘을 B라고 했고, 수직 부재는 A, 이 30도 경사진 부재는 20kN이 작용해요. 그럼 A와 B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뭐로 보냐면 이 점에 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재들은 다 충력만 받는 부재가 되죠. 우리가 힘을 뭘로 구할 수 있어? 평행방정식 두 개 쓰면 되죠. 시그마 fx 이퀄 0, 시그마 fy 이퀄 0. 이거 두 개 써서 이 충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시그마 fy 이퀄 0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 이 식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A 아랫방향이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경사진 부재 20kN 있죠. 20kN의 코사인 30이죠. 코사인 30도. 자, 위아래 방향 힘 이거 두 개밖에 없죠. 0이다. 따라서 A는 20에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이죠. 10 루트 3 kN이 되겠다. 시그마 fx 이퀄 0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로 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0 b는 오른쪽 플러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이죠. 경사진 부재는 약간 왼쪽으로 불력이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20에 이 불력이니까 이 경사진 부재 사인 30이 되겠죠. 사인 30은 0이다. 따라서 b는 50 플러스 20 사인 30 2분의 1 60 kN이다. 자, 3번이 답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3회분 문제를 쭉 풀어왔는데 드디어 3회분 문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둥이 있어요. 아래는 고정이고 위에는 자유단이네요. 그런데 이 자골 형상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골이 일어날 때 자골하중이 어떻게 되는가? 임계하중이라고 그랬는데 자골하중 같은 얘기입니다. 자골하중식 먼저 써봐야 되겠죠. PCR은 파이 제곱 EI의 KL의 제곱이다. KL 앞에서 KL은 유효 길이고 이거는 외관상 신지간 거리다 이거죠. 자, 유효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단이 자유단이에요. 그럼 여기는 모멘트가 0이죠. 예, 힌지 모멘트가 0이니까 아래쪽 쭉 내려오면 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힌지의 특성 모멘트가 0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 왜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곡률의 중심이 여기 어느 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바와 같이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는 이 곡률의 중심이 여기 어디 있다 이거죠. 네. 따라서 요 점이 바로 이렇게 곡률이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점이에요. 이 점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의 특징이 뭐냐? 이 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에요. 모멘트가 0? 무슨 특성이죠? 힌지의 특성이죠. 외관상으로는 힌지가 아니지만 내용면으로는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힌지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힌지, 여기 힌지 두 힌지 간 거리 3분의 2L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KL 힌지 간 거리 3분의 2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에도 넣으면 되겠죠. 3분의 2L의 제곱에 파이 제곱 EI는 4L 제곱에 9 파이 제곱 EI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자, 2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한 3회분 응용역학 기출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회분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3회분 전체로 보면은 60문제 아니에요? 이 60문제 중에서 문제가 한 번씩은 대체적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회분을 모두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칠 그 문제는 이 3회분에 나왔던 그러한 문제, 숫자까지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따라서 이 3회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토목기사 응용역학 문제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잘 모르는 게 있다, 개념을 좀 더 알고 싶다, 댓글에 각 문제별로 관련 동영상, 기존 50강 동영상 올려놓은 그 동영상 강의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회분 응용역학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